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부를 읽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부의 공식이 사실 완전히 틀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어오셨나요? 하지만 180년 전 현대 양자역학의 비밀을 먼저 깨달았던 천재 사상가 랄프 wal도 에머슨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복사본으로 사는 순간 불을 끌어당기는 모든 에너지는 0이 되어 사라진다고 경고했죠. 오늘은 단순히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아닌 에머슨이 서재에서 발견한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 뇌과학과 양자역학으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장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그 부의 암호를 완전히 해체해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부를 쫓아다니는 가난한 사냥꾼이 아니라 부가 스스로 찾아오는 거대한 자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놓이게 될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양자 도약의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에머슨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주주, 구성원에게 빵과 안정을 보장하는 대가로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자유와 고유성을 반납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현대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상쇄 간섭입니다. 파동과 파동이 만날 때 한 파동의 높은 마루와 다른 파동의 깊은 골이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에너지는 0이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빛이라면 암흑이 되고 소리라면 정적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눈치를 보고 사회적 기준이라는 파동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순간 여러분 내면의 고유한 에너지는 세상의 노이즈와 만나 상쇄되어 버립니다. 열정은 식고 창조성은 마비되며 결국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에머슨은 경고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관습에 따르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임에 나가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때 우리 뇌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집니다. 내면의 진실과 외부의 행동이 충돌하면서 전두엽의 창조적 기능이 마비됩니다. 에머슨은 이를 찬양하는 자의 어리석은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울 속의 그 얼굴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라는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가면일 뿐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에머슨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그가 매일 똑같은 검은 티셔츠를 입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에서 자판을 없애버린 것은 사회의 기준이라는 상쇄 간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인의 소음이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두지 마라고 했습니다. 잡스는 남들이 만든 규칙에 내 인생을 끼워 맞추는 일을 멈췄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대로 살며 적당한 안정을 얻는 수동적인 구성원이 되기보다 내 생각과 의지로 세상의 판도를 직접 바꾸는 주도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시작점이 된 셈이죠. 여러분, 이제 그 사회라는 주식회사를 퇴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물리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보강 간섭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작은 동그라미 파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리듬으로 돌을 계속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서로 겹쳐지면서 물결은 점점 더 높고 강하게 솟구칩니다. 이것이 바로 보강 간섭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의 뇌와 심장은 특정한 고유 진동수를 내뿜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다운 선택을 밀어붙이면 여러분의 행동 파동과 잠재의식의 확신 파동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이 두 에너지가 만나는 순간 에너지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입 상태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내거나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겹쳐 들어오는 거대한 창조의 파동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남의 파동에 나를 깎아 먹는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만의 리듬으로 인생이라는 호수에 돌을 던지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부와 성공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어 나를 것입니다. 에머슨은 성격이란 아크로스틱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념은 에머슨 철학의 핵심이자 부의 주파수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아크로스틱이란 각 행의 첫 글자를 아래로 연결해서 읽으면 특정한 단어가 나타나는 이행시나 세로드립 같은 시의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라는 단어로 아크로스틱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긴 자,
자수성가의 의지, 이 시를 한 줄씩 가로로 읽으면 문장이 되지만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결국 부자라는 주제로 수렴됩니다. 에머스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도왔든, 첫 번째 행, 어제 실수를 했든, 두 번째 행, 내일 새로운 도전을 하든, 세 번째 행, 그 모든 개별적인 행동들의 첫 글자, 즉 그 행동을 하게 만든 내면의 본질적 주파수를 연결해보면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인간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90% 이상의 확률로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아우라나 분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머스는 성격은 우리 의지 너머에서 가르침을 준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 척 연기해도 내면이 질투와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첫 글자들은 결국 비굴함이라는 단어를 완성하고 맙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주파수 자체를 성공으로 튜닝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능은 빌려온 겉옷일 뿐입니다. 셰익스피어를 가르친 스승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내면의 소리에 순종했고 그 아크로스틱의 결과물이 인류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질까봐, 즉 주변의 비난이 무서워서입니다. 너 어제는 이렇다더니 왜 말이 달라? 라는 말에 우리는 주춤합니다. 에머스는 이런 태도를 가장 경멸했습니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좁은 소견을 가진 자들의 겁쟁이 요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현대 물리학의 개념, 양자 도약이 등장합니다. 원자 안에서 전자는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그 사이 공간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낮은 궤도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높은 궤도에서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어제까지 가난했던 자아, 어제까지 소심했던 자아를 오늘까지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에서 말하듯 미래의 나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나를 죽여야 합니다. 에머스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과거의 시체를 끌고 다니지 마라.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진실을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설령 세상이 당신을 미쳤다고 해도 말입니다. 에머스는 말합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오해받는다는 뜻입니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갈릴레이. 그들은 모두 당대에 오해받았습니다. 그들이 대중의 낡은 주파수를 거부하고 새로운 차원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드디어 나만의 궤도에 들어섰다는 신호니까요. 에머스는 창가에 핀 장미 한 송이에서 우주의 법칙을 읽어냈습니다. 장미는 이전의 장미를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늘 신과 함께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왜 불행할까요? 왜 늘 결핍을 느낄까요?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에너지의 창조가 일어나는 유일한 지점은 바로 관찰하는 현재입니다. 에머스는 인간은 미루거나 회상합니다. 현재에 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한탄합니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장미를 보십시오. 장미는 잎이 돋기 전에도 완벽한 장미이고 만개했을 때도 완벽하며 시들어 뿌리만 남았을 때도 그 생명의 본질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성공하면 그때부터 자립할 거야 라는 생각은 미래로 행복을 미루는 기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장 불우한 환경에서 부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매일 쓰는 감사일기였습니다. 감사는 현재에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녀는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지만 없는 것에 집중하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미처럼 지금의 완벽함을 인정하는 에머슨적 삶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현재라는 영의 지점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비로소 제로포인트 필드의 무한한 에너지가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끌어당김을 위해 기도하고 명상합니다. 하지만 에머스는 180년 전에 이미 기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도둑질이자 비굴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이여,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기도는 잠재의식에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 라는 결핍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결핍의 기도는 더 큰 결핍을 불러올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가장 높은 관점에서 삶의 사실들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미 양자장 속에 존재함을 알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관찰 그 자체입니다.
에머스는 밭에서 잡초를 뽑는 농부의 무릎과 노를 젓는 사공의 힘찬 몸짓이 진짜 기도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자의 확신이 곧 우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 자의 에너지가 곧 신의 에너지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면 우리는 흔히 여행을 떠납니다. 낯선 이국 땅에 가면 슬픔이 씻겨 내려갈 거라 믿죠. 하지만 에머스는 냉정하게 꼬집습니다. 여행은 어리석은 자들의 낙원입니다. 짐을 싸서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쳐도 다음날 아침 호텔 방에서 눈을 떴을 때 당신 옆에는 당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슬픈 자아가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에머스는 이를 나의 거인이 나와 함께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부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내면의 결핍이라는 거인을 죽이지 못하면 수백억을 벌어도 당신은 여전히 불안에 떠는 가난뱅이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의식의 이동에서 옵니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 가득 찬다면 당신이 서 있는 그 초라한 방이 바로 궁전이 됩니다. 또한 에머스는 사회의 발전을 파도에 비유했습니다. 파도는 앞으로 세차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안에 물입자는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머물 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차가 생겼지만 인간은 자기 다리에 힘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얻었지만 깊이 사색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소유물로 사람을 평가하는 숫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머스는 경고합니다. 재산에 의존하는 것은 자기 신뢰의 부족입니다. 우연히 얻은 상속, 지위, 행운은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래성처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부와 성공을 찾아 밖으로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에머스는 진짜 재산은 여러분이 외부에 쌓아 올린 성벽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곧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부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칼리프 알리는 당신의 몫인 삶의 운명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찾아 헤매는 일을 멈추고 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핍에 허덕이며 외부를 향해 구걸하던 마음을 멈추고 나 자신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자기 신뢰의 상태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꽃은 벌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자신만의 향기를 가장 짙게 뿜어낼 뿐입니다. 그때 비로소 벌들이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스스로 찾아오죠. 여러분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흉내내지 않고 가장 나다운 주파수를 회복할 때 여러분에게 예정된 모든 풍요는 자석처럼 여러분에게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그 부가 배달될 정확한 주소지에 머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머슨이 말하는 진정한 자기 신뢰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머슨을 통해 얻은 부의 핵심 원칙을 딱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남의 시선을 거부하고 보강 간섭을 일으키십시오. 남 눈치 보는 일을 멈추고 나다움에 집중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비로소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둘째, 과거의 시체를 버리고 양자 도약하십시오. 어제의 가난한 자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즉시 새로운 궤도의 나로 도약하십시오. 셋째, 구걸을 멈추고 스스로 원인이 되십시오. 결과는 우주가 책임집니다. 당신은 오직 풍요를 끌어당기는 단단한 원인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에머슨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세요. 신의 장관인 원인과 결과를 상대하라. 삶에 나타난 가난이나 불행이라는 결과와 싸우느라 진을 빼지 마십시오. 결과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입니다. 대신 그 그림자를 만드는 몸체, 원인인 당신의 내면을 똑바로 마주하십시오. 여러분이 타인을 모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단단한 원인이 될 때 우주는 여러분에게 풍요라는 결과를 배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는 우주가 책임집니다. 여러분은 오직 원인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질투와 모방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면의 빛을 따라 똑바로 서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온 세상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불을 읽다가 더 깊은 통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불을 읽다였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뵐게요.